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공포의 카운트다운 시작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높은 금리 때문에 벌어진 재무적 부담으로 인해 통과가 쉽지 않은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빠르게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디폴트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장에 공포감을 좀 주고 있는데요. 물론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큰 문제 없이 주식시장이 안정이 됐지만 현재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미국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금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행동들도 뒤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이 행동도 금융시장에 악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이슈라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오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싹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 미국 주식은 매주 3번의 영상을 통해서 마켓 뉴스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스들 중에서도 토막토막 하나의 기사를 봤을 때는 의미가 없지만 연결지어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당되는 뉴스들 싹 모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시간 뉴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시간 뉴스를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기왕에 하는 김에 무료로 공개해드리고자 텔레그램 방을 오픈해왔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링크 클릭하시면 무료로 접속 가능한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벌써 3,000분 접속해 주셨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항상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하트 버튼 눌러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그 이외에도 요청사항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감세 법안의 조율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통과가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문제는 미국의 높은 금리입니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 공화당 내 논쟁 지속. 트럼프의 감세 그리고 예산안이 뭐 하나의 법안이죠. 공화당 내에서 국가부채 증가와 복지 축소 우려로 논란을 빚으며 상원 심의를 앞두고 최종 투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나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대로 채권 발행 많이 했다가는 이 작년만 해도 적자의 30%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적자의 30%가 이자 비용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전 바이든 정권 때도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리가 그나마 낮다라고 한다면 재무적 부담이 좀 덜하겠지만 워낙에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법안은 감세 연장, 국경 안보 지출 확대, 복지 예산 삭감 등을 포함해서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수반합니다. 스콧 벤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적자 감소를 주장했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과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향후 5조 달러의 추가 차입, 그러니까 적자죠. 지금 현재 빚을 유발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부채 한도 상향 법안과 연계하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8월 디폴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죠. 역시나 문제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높은 금리 때문에 이루어진 재정 부담입니다. 그래서 스콧 벤센트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열심히 발언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크게 두 가지 발언했는데 첫 번째 발언은 벤센트 시장 데이터로 투자자 불안 드러낸 가운데 미국은 절대 채무 불이행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미국은 절대 채무 불이행이 없을 것이다. 그 미국은 이제 미국의 채권을 사면 우리는 빚을 꼭 갚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미국이 재무 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트럼프 예산안 추진과 관세로 인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UBS 전략가들은 이를 신흥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회 예상국과 아폴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부채가 GDP 대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으며 CDS 프리미엄도 지금 현재 유럽 재정 위기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제도적 신뢰성 악화로 인해 우려와 함께 파월 의장의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 달러화의 제도적 기반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의 달러 지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들은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의 환율을 보면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최근 급한 불이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비트코인 하고 연동해서 자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하고 혹은 뭐 파월 의장이 지금 소마 계정을 통해서 일부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채권 금리는 10년물, 20년물, 30년물 금리 모두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탈출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 정확하게 말해서는 미국 탈출하기보다는 일부 재분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이 독보적인 지위가 흔들렸으니까 미국의 자금을 일부 다른 국가로 분산하는 작업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현재 미국의 새로운 채권 매입을 만들므로써 현재 뭐 미국의 채권 금리에는 당장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새롭게 굉장히 많은 물량의 채권이 발행이 된다면 이것조차도 언제 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지금 상원들에서 특히나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안심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역시나 이제 너무 높은 빚이 문제다. 미국의 채권 발행이 문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니까 이렇게 커버치고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시진핑이 곧 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트럼프가 사고 치고 마치 이제 부모님이 와가지고 우리 애가 이게 순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곧 통할 것이라고 이제 직접 언급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지금 지난 영상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터질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자 미국 재무장관이 또 진정시키고 나선 거죠. 미중 무역 전쟁 또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채권 금리 또 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스럽게 본 재무장관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중 간의 정상 간 통화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 합의를 어겼다고 비판한 것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중국이 이제 히토류 수출 안 하는 거 이거 잘못해가지고 관세 매긴 것 같긴 한데 이거 너무 최악으로 계속 또 펀치 주고받으면서 최악의 관세부가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곧 통화해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미중 갈등은 군사, 교육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 이제 미국 대학 문제가 심하죠. 뭐 중국 유학생 쫓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각각 중국의 군사 위협과 학생 비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베센트는 중국과 갈등이 고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의 행동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이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당장에 금융시장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미국 채권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자립하는 걸 가만히 냅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면서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높은 금리예요. 높은 금리. 이 높은 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는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최근에 한 3일 전에 백악관으로 파월 의장을 불렀습니다. 백악관으로 파월 의장 불러서 긴급 회동.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모시고 오라고 마치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한 것처럼 이제 데리고 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금리 인하를 압박했지만 파월 의장은 경제 정보와 독립성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한 거죠. 백악관 대변인은 회의 후 연준의 성명이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 실수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파월의 해임까지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했지만 연준은 3회 연속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동결시켰다 이거죠. 회동은 트럼프의 초청으로 열렸으면 초청이 아니죠. 이제 부른 거죠. 예, 연준은 너 나와 해서 부른 거죠. 연준은 정책 고려 없이 신중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말 이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드리면 각자 입장을 트럼프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지금 관세 부과하면서도 지금 우리 제조업 제조업 잘 부활시키면 AI 로봇 시대 오지 않았냐. 요걸 통해서 인플레이션 해결된다. 관세 부과로 인한 결국에는 이 그 물가 인상은 사실 정말 단기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괜찮을 거다. 오히려 금리를 내려가지고 제조업 혁신시켜 제조업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미국의 생산 주도로 지금 다시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트럼프 입장이고요. 그리고 금리를 빨리 낮춰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뭐 감세적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채권 많이 찍어서 근데 채권 찍으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 트럼프의 입장인 거고요. 파월 의장은 이제 벌써 이제 안경을 만지는 것보다 고집이 느껴지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역사상 AI하고 로봇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적이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데이터로 쌓여 있는 지표도 아니고 과거에 물가 잡으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다가 과거에 피본 적도 많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섣부르게 금리 결정을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지표를 보면서 보수적인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분위기를 보면 이제 이런 루머도 도는 걸 보면 파월 의장이 좀 이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임 루머 확산. 이제 사임 루머 그러니까 그 파월을 자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이제 파월의 연준 의장 사임 루머가 확산됐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고 시장에 큰 가능성을 두지 않고 있다. 사실 이게 지금 가능성은 매우 낮은 얘기죠. 근데 뭐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확실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좀 우리는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뒤에서 눈치를 주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꿋꿋이 이제 고집이 느껴지죠, 그죠? 고집을 확실히 이어가고 있는 근본 있는 고집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임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정말 이제 사임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의 그 의지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이후에 6월 3일 새벽 2시에 뭐 이미 영상을 지난단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연방준비위원회가 연설할 것 같은데 특별한 의견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파월 연설을 이제 지켜는 보시되 일단은 크게 변할 것 같진 않다라는 것 정도는 인지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일 전에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확실히 고집 있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근데 이제 뭐 지금 이게 그 루머라고 하긴 했지만 만약에 사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찾아봤습니다. 다음 가장 유력한 주자가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이제 연준 이사인데요. 연준 이사님들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분께서 최근에 발언한 바에 의하면 페드의 월러 이사가 관세 충격이 크지 않아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수렴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예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방향성 자체가 다른 파월 의장하고는 조금 더 트럼프와의 궁합이 좀 좋아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월 의장이 해고가 되면 금리는 내려가는 쪽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결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모르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에 따른 힌트가 이번 주 주요 지표 발표에 있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주요 지표 발표에 있는데요. 이번 주 주요 지표 발표에 앞서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연설도 중요하고 뭐 지금 현재 맨 아래 금요일 날짜로 있는 매달 지금 현재 첫 번째 주에 금요일 날에 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고용 지표는 제가 매번 보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지표가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다음 주에 오는 주요 지표 발표 중에 CPI 지표 발표가 있어요. CPI 지표 발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 다 나오는데 이게 기본 10% 관세 다른 국가들의 그리고 중국에겐 330포인트 관세를 지금 가하고 있잖아요. 이 관세가 시작된 첫 번째 물가 지표입니다. 100%그 달을 다 채운 게 지금 5월 달이었거든요. 모든 이제 관세가 다 부과되고 난 다음에 이 지표가 이제 6월 달에 나오는 겁니다. 이 2월 달에 나오는 지표, 11일 날짜로 나온 지표가 그래서 진짜 관세를 부과한 지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물가 지표가 정말 이제 뛰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상승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금리는 걷잡을 수 없이 한번 상승을 보일 가능성도 꽤나 있겠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물가 지표가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도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 버리면 진짜 미국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정말 디폴트 이슈까지 갈 수 있겠고요. 그냥 디폴트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 채권 금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디폴트가 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6월 11일 날짜로 나오는 물가 지표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해당 지표 말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 고용 지표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뭐 이번에 지금 이제 졸트 지표도 나오고 고용 지표도 나오고 비농업 고용 지표, 미국 시장 한당 임금 이것도 다 체크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 6월달 뭐 지표 발표는 이제 둘째 주까지 지표 실적 발표는 크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계속해서 브로드컴 AI 섹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체 AI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지표 발표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해당 이슈도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분석해서 내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의 영상 정리. 감세 법안 통과를 앞두고 갈등이 심해지는 미국의 공화당.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높은 금리였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채권 발행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법안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겠고요.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의 고집이 트럼프의 고집을 이기면서 계속 카운트다운이 진행 중입니다. 이 카운트다운이 어떻게 될지는 이번 6월 10일 날짜로 오는 CPI 지표,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 지표 확인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바뀔 것 같진 않긴 하지만 이제 6월 3일 날짜로 오는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지표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6월 11일 지표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증시가 뭐 무너지거나 하락하거나 뭐 이럴 만한 증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조심해 봐야 되는 지표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은요 그 누구도 함부로 예상할 수 없는 지표들입니다. 그걸 알으면 신이죠.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 비중을 잘 늘려놓는 게 좋겠죠. 혹은 내가 현금 비중을 올려놓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을 때 얼마에 내가 현금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미리미리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오니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조심한 상황이 만약에 진짜 발생하면, 안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발생한다면, 단 1%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시라고 해당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 보시다 보면 얘 너무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는 하락을 이야기하고자 영상을 전달해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고 전략을 정해 두시라고 영상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해당 내용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신규 매수는 접근하지 마시고
저는 7월 달부터는 7월 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특히나 더 조심해 봐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뭐 현금 비중을 늘리느라고 권장해 드리는 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 좀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에 대한 뉴스 분석 내용도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뉴스 역시나 중요하죠. 매주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영상도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역시나 실시간 뉴스 분석도 뉴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메인 페이지 링크 클릭하시고 리어 주식 속보까지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